파란만장 라디오. 반갑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일들을 생중계하는 파란만장 라디오 DJ 도윤태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도착한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2세 주부 김미영 씨가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듣다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김미영 씨는 25년 전 대학 동기였던 남편 박성호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잘 돌보는 모범적인 남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3개월 전 남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갑자기 헬스장을 등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이라고는 TV 리모컨 누르는 것밖에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옷차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평소 회사 갈 때 입던 정장 외에는 집에서 늘어진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브랜드 옷을 사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김미영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든 김미영 씨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여보, 회사 동료들이랑 골프 치러 간다 고 말하며 집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착한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김미영 씨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 앞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머리에 몸매가 좋은 예쁜 여성이었어요. 김미영 씨는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그 여성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김미영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그 여성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호텔 라운지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김미영 씨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 내용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내용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그 여성이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불륜 상대가 아니라 남편의 전처소생 딸이었던 겁니다. 박성호 씨는 김미영 씨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25년 동안 숨겨왔던 거예요. 김미영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것도 그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딸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더 들어보니 그 딸의 이름은 박지은이고 현재 28세였습니다. 지은 씨는 몇 개월 전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박성호 씨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아, 아빠도 사정이 어려워. 집에 가족들이 있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래도 네가 내 딸인데 어떻게든 도와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김미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달려가서 두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한테 딸이 있었다고요? 김미영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영아, 이건 설명할게. 일단 집에 가서. 하지만 김미영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전처가 있었다는 것도, 딸이 있다는 것도? 지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연락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라고 말했지만 김미영 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부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성호 씨는 25년 전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첫 번째 결혼은 22살 때 너무 어린 나이에 한 것이었고 서로 미숙해서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겨우 3살이었어요. 미영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건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와는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 전처가 재혼하면서 지은이도 새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몇 개월 전 지은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친모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계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집에는 대학생인 큰아들과 고등학생인 둘째 딸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미영 씨는 지은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지은 씨는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진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부탁을 드려서.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사기당한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지은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지은 씨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지은 씨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김미영 씨가 지은 씨의 사업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은 씨가 말하는 사업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김미영 씨는 의심이 들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은 씨가 말한 사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가짜였고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실 지은 씨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인터넷 도박과 카지노를 오가며 빚을 키웠고 이제는 사채업체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업 실패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그래야 동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박성호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지은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니. 내가 25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걸 미안해했는데. 하지만 김미영 씨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여보, 그래도 지은이는 당신 딸이잖아요. 거짓말을 한 건 잘못이지만 도박 중독은 병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김미영 씨의 제안은 이것이었어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지은 씨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함께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지은 씨는 거부했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도 부끄러웠고 새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김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네가 내 친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이니까 내 딸이기도 해. 우리 가족이 되어보자. 결국 지은 씨는 김미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김미영 씨네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족의 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미영 씨의 두 자녀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은 지은 누나에게 취업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고등학생인 둘째 딸은 지은 언니와 함께 쇼핑을 다니며 친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어요. 지은 씨가 말했던 사업 파트너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지은 씨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주문금을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를 저질렀던 거예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지은 씨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은 씨의 사기 피해액은 총 5천만 원에 달했어요. 50여 명의 피해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지은 씨는 결국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김미영 씨와 박성호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미영 씨는 지은 씨를 딸처럼 받아들이고 도와주려 했는데
그 지은 씨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다행히 지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재판에서 지은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법정에서 지은 씨를 꼭 안아주며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현재 지은 씨는 도박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갚을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김미영 씨네 집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25년 동안 전처와 딸 이야기를 숨긴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만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성호 씨도 변했습니다. 25년 동안 지은이를 외면했던 게 제일 후회돼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은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거예요. 지은 씨는 이제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고 해요. 힘들 때마다 김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하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때 더 큰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